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법인데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죠. 상황이 이렇자 자치단체가 아이들 안전에 먼저 나서는 추세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서울과 자치구들의 보행 환경 개선 노력 살펴보겠습니다. 12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속철도 사업 의정부 연장이 무산됐다는 노원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와 노원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서대문구 아이돌봄이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치구가 나서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성북구가 내년 예산안으로 7,488억 원을 제출한 가운데 지역 불균형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업을 놓고 노원구의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임시호 의원은 사업이 취소됐다고 주장한 반면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본회의장이 술렁입니다. 질의에 나선 임시호 의원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로 해당 사업이 배제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었다며 집행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KTX 의정부 연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도 봐야 됩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공문이 발송되고 얼마 후 국토부가 이를 반박하는 공식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2월 11일 날 저 내용에 대해서 2월 11일 날 국토부가 해명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 해명 자료에는 GTX 신호선을 용역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호 의원은 이미 고속철도 플랫폼을 제외한 채 영동대로 사업은 추진 중이라며 공사기간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을 따져보면 의정부 연장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기가 지금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되고 그 자료에 의하면 한 4천억의 연 운영비가 한 45억 정도가 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국토부는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GTX 신호선과 함께 고속철도 연장 사업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표현이 맞죠. 저희들 아직 의사결정을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의정부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GTX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 검토 단계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업은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함께 삼성역부터 노원구, 의정부를 잇는 사업입니다. 강남북 교통격차를 해소시킬 사업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돌봄이로 활동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째 아이돌봄으로 일하고 있는 장경순 씨. 그동안 정부 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노동자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정마다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든 상황.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되던 교통비마저 중단돼 한 달에 질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침에 등하원 2시간, 기본이 2시간이에요, 저희가. 또 오후에 하원 2시간. 이렇게 하면은 뭐 8,400원씩 하면은 20일 근무한다 하면은 그냥 그 60시간을 겨우 채우죠. 그럼 70만 원 정도는 들 겁니다. 그럼 거기서 4대 보험 제하고 교통비 제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이의 월 평균 임금은 92만 원.
종일제 아이돌봄이는 이보다 높은 167만 원으로 지키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돌보미 중 80% 정도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상황. 또 시간제의 경우 한 달에 60시간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60시간이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나 이런 혜택, 뭐 퇴직금이나 이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60시간 활동을 못하고 거의 근사치에 갔다 하면 급여가 4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교통비 빼고 나면 얼마가 되겠어? 얼마 되지도 않죠.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 소속 아이 돌보미들은 자치구가 나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만큼 자치구 생활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서초구의 경우 올해부터 아이 돌보미들에게 일일 교통비 10,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구 예산을 따로 또 잡았어요. 교통비를 돌보미들한테 주기로 구비로 따로 마련돼 있는 교통비를 지원해드리는 거. 서초구 여성가족부 아이돌은 1일 10,000원, 최대 20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서대문구 소속 아이 돌보미들은 교통비와 식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구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현재 성북구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성북구는 균형과 공존, 풍요라는 핵심 3대 가치를 담은 내년도 본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7,4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9.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청 70주년을 맞아 구민들과 함께 만든 미래백년 성북선언에 담긴 균형과 공존, 풍요라는 세 개의 큰 주제를 잡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균형운영은 이러한 시대적 외신과 필요성에 기반해서 더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행복성북을 기준으로 하고 균형, 공존, 풍요를 운영의 3대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먼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과제로 지역별 대표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곡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가족형 공원 조성 등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질 계획입니다. 공존 과제로는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뽑았습니다. 전체 20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각 동에 맞는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과 성면 관리 사업이 새롭게 편성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요 과제는 정릉시장 특성화 사업과 노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북동 근현대 문학기념관을 조성해 구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하고 있는지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없는지 구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항상 성찰하고 소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내년 예산안은 오는 13일 3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중랑구 면목 패션 특구가 서울시 도심 산업 육성형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구는 패션 봉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봉제 산업 중심지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패션 봉제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중랑구. 최근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4월 후보지 선정 이후 핵심 사업을 구체화했고 지역 주민과 봉제업체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구는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패션 봉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것은 저희가 그 지구 내에 봉제 산업 패션 클러스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관광 체험 거리 조성, 특화 거리 조성, 그다음에 주민 편의 시설까지 확충하는 전반적인 도시재생 플러스 산업 활성화형 도시재생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앵커 조성을 통해 패션 봉제 산업의 기획과 생산, 판매와 유통 등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교육과 창업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패션 봉제 산업을 비롯해 문화와 관광 등을 접목한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봉제 산업 활성화가 중량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목패션진흥지구 도시재생 사업 외에도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뭐 자금 지원,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창업 지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과 접목해 패션 봉제 산업 활성화를 꿈꾸는 중랑구. 내년 서울시와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1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통학로 중심으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인도까지 점령한 차량. 보행자의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꽉 메운 차량 탓에 통학하는 학생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택시가 저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막혀서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노원구가 주거지역을 비롯해 학교 앞 통학로를 중심으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닥을 컬러 문양으로 새긴 디자인으로 포장해 어두웠던 도로를 밝게 했습니다. 자연스레 자동차 주행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계본동 영신여고 일대이며 도로 폭은 5에서 9m, 총 길이는 570m입니다. 국비로 지원받은 특별 교부세 3억 원이 쓰였습니다. 중계본동이 다 아파트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일반 주택이 여기 있는 건데 이쪽이 좀 많이 방치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나고 차량 속도도 좀 줄이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하게 됐죠. 눈에 띄게 밝아진 통학로 환경을 보며 학생들도 전과 달리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니 원래 좀 칙칙하잖아요 색깔이. 근데 알록달록해졌어요. 되게 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썼잖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컬링 느낌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노원구는 앞으로도 지역 통학로 주변 보행로 개선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합니다. 대상은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606곳 가운데 과속 단속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곳으로 서울시는 먼저 이달 중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쿨전 불법 주정차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됩니다. 이번 정책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취지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를 연계하는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기존 노인종합복지관과는 차별화된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인 70플러스 라운지를 선보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강사와 만학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해온 지 한 달여가 지나갑니다. 미디어를 활용해 어휘와 문법, 문장까지 평소 부족했던 영어를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상당히 하고 싶었고 또 선생님한테 처음 강의를 듣는 순간에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참석을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찍기 강좌도 인기입니다. 구도와 빛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촬영까지 해봅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재미있게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여행도 하면서 즐겁게 또 추억도 좀 이쁜 사진을 남기고 그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물론 여기서도 많이 좀 신경 써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강남구 도곡동에 강남 70플러스 라운지가 지난달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1층 북카페에선 독서와 휴식뿐만 아니라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습니다. 지하 2층에선 다양한 광자와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르신들만을 위한 북카페, 문화공연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 구성 그리고 자율적 운영을 통한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어르신 여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허브 기관이자 문화 공간인 강남 70플러스 라운지를 복지시설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이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풍납토성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강조한 도시재생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사적 제11호 풍납토성의 복원 사업으로 지역 슬럼화를 겪던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 4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 선정에 이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겁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번의 고백 끝에 강남 3구에서는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됐던 풍납동이 백제문화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서울시의 마중물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더해 기존에 추진되던 문화재 정비 예산 등 협력 사업까지 포함해 모두 1,186억 원이 투입됩니다. 백제 역사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핵심으로 천호역에서 백제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백제시대 체험 공간과 위인 전시 공간 등 용역을 통해 특화거리 내 콘텐츠를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적지 보상 후 철거되지 않은 공간을 활용해 복합 문화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건립도 구상 중입니다. 예술, 문화, 역사를 테마로 하는 역사 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머물러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해서 주민들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주 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문제가 남은 과제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전체적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이 문화재로 인해서 보상받고 이주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현재 보상받고 갈 사람도 있고 순차적으로 주민 의견 충분히 들어서 알뜰하게 또 동네를 보다 좀 우리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풍납동 도시재생 사업은 내년 3월 도시재생 지원센터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장기간의 문화재 보존 발굴 사업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2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구의역 일대를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할 전망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동부지법과 지검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상가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유동 인구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곳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쇠퇴한 산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이곳에 5년간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의 뉴딜 사업의 공모에 국비 1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구의역 일대에 거점 건물을 건립하고 5G를 접목한 첨단 산업 시험 공간을 만들어 벤처 기업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의역 일대에 5G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성수, 구의, 강변역 일대를 잇는 스타트업 링크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컨셉으로 향후 5년간 20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중소규모의 앵커 시설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구의역 미가로 상권의 체질 개선에도 힘쓸 전망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셔서
골목 상권이 조금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광진구는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 내년부터 시작할 동부지법 용지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모든 사업이 끝나면 구의역 일대가 동부지역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대한적십자 서울 남부봉사관은 어제 강남구 이루안동 에코센터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장 나눔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100여 명과 강남구 적십자 봉사원 50명이 참석해 김장 담그기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을 기부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구당 10kg씩 1000가구의 김장김치를 지원합니다. 박사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내년에는 김장 나눔 행사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가 청소년 미래 지원의 방향과 추진 의지를 담은 미래교육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아동 청소년들의 꿈과 역량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미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교육과 마을 공동체 운영 등 민간 참여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선언문 취지에 따라 성북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의 명칭을 성북 청소년 미래 지원센터로 바꾸는 현판식도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반짝 주춤한 추위는 내일 또다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곳곳에 빙판길도 예상됩니다. 12월과 함께 찾아온 영하권 추위, 동파나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